반도체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경쟁을 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게 H200 수출 이슈도 그렇고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을 이제 미국에서 허용해주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사실 그 규제를 다 없앤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수요에 따라 이렇게 좀 형식상 완화해 준 거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플러스 신흥 시장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3대 그 장비 업체가 가장 매출액이 줄어들거든요. 네.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매출이 최소 15% 이상이에요. 30% 이상인 기업도 있고 엔비디아 젠슨황이 매출의 25%를 트럼프 행정부에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로비에 성공한 것처럼 미국이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호의를 푼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국 기업을 네.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위 조절식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투자인사이트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시장의 가장 핫한 화제였는데 엔비디아 H200이죠. 이제 엔비디아 H200이 드디어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엔비디아 H200 또 관련해서 주문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도 생산을 늘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관건은 중국이 이를 허용해 줄 것인가 이런 여부였잖아요. 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아직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는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뭐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든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H200을 대량으로 주문할 의향이 있다 또는 주문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예를 들어서 로이터 통신의 12월 31일 보도가 있었고 네. 같은 날에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작년에는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을 한 120억 달러 규모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만약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작년보다 더 많은 140억 달러를 주문할 수 있다. 근데 왜 중국이 계속 이렇게 허가를 좀 안 해주고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네. 번째는 지난 7월 말에 H20 이슈일 때 중국의 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 H20의 백도어나 원격 조정 문제 이게 네.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아직은 일단락이나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작년 9월 중순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행위 조사를 2024년 말부터 했는데 그 조사를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차원에서 백도어나 원격 조정 이 리스크 문제 그리고 반독점 조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두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화웨이나 캠브리컨, 모어스레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도체 칩, 특히 AI 칩 국산화의 가속도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그 국산화 가속화를 위해서 세 가지 지원 정책을 내세워서 지금 집행 중인데 첫 번째는 중국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산하의 뭐 데이터 센터나 정부 산하 또는 국유 기업에서 운영한 데이터 센터는 가급적 화웨이나 캠브리컨 국산 칩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1:1 성능이 아직 격차가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산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한해서만 전기료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그렇죠? 감면해 준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까 캐스터님이 그 언급해 주신 이거는 공식적인 정체가 안 나왔지만 네. 국산 장비를 가급적 많이 쓰도록 해라.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나온 뉴스네요. 네.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자면 중국에서 반도체 증설을 할 때 중국산 장비 50%를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장비가 아주 범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첨단 칩이랑 직결된 장비는 사실 이 기사에 나온 그 장비가 아니라 네덜란드 SML의 EUV 장비나 또는 네네네. 화웨이가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 중인 DUV, EUV도 있고요. 그래서 네. 기사에 나온 요 장비는 성숙 공정이나 포괄적 의미상의 통상적인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 기사가 안 나오더라도 이미 5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일반적인 시각 장비나 28나노 이내 첨단 말고 네. 일반적인 성숙 공정, 그래요? 시각 장비나 세척 장비, 산화 장비 이런 일반적인 통상용 장비는 가급적 국산화를 쓰라. 이거는 예전부터 그
권유해 온 거고 이번에 네. 50%라는 요 숫자를 제시한 거는 좀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자립에 계속해서 이제 좀 H200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중국에 이제 관련 반도체 칩 기업들 상장하는 게 엄청나게 네. 좀 많더라고요. 이제 지난해에 뭐 무어스레드 그리고 네. 메타엑스가 상장을 했고 오늘도 이제 1월 2일인데 홍콩 시장에 비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반도체 칩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상장한 건 많은데 좀 있는데 네. 홍콩에 상장한 건 또 처음이라서 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좀 네.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비램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비렌 중국어로 비렌인데요. 비렌 이 테크노- 기업은 근데 좀 어떤 기업인가요? 아, 예. 사실상 모에스레스랑 네. 메타엑스랑 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비렌 테크놀로지 상장 네. 첫날 지금 88% 급등 중인데요. 오, 근데 메타엑스나 무어스레드에 비해서는 상장 첫날 그렇게 많이 오르진 네, 않네요. 맞습니다. 네, 화면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네, 화면을 차트죠? 예. 보시면 이게 중국 현지 업계에서 기억하기 쉽게 뭐 국산 GPU 분야의 네 마리 작은 아. 용, 네 마리 용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네. 부르고 있는데 12월 5일에 상장한 모어스레스랑 12월 17일에 상장한 메타엑스. 메타엑스는 네. 다 상위 과창판에 상장돼요. 맞아요. 그리고 네. 오늘 새로 상장한 비렌 테크놀로지는 다르게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상위 과창판에 상장하든 홍콩에 상장하든 각자 장단점이 있죠. 홍콩에 상장하면 홍콩 거래소 안에 한 40% 이상이 글로벌 자금, 맞아요. 그중에도 미국, 유럽 자금이 많고요. 근데 상해 과창판은 이게 좀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집중 중국 효과요? 상해 과창판의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첨단 테크, 첨단 반도체나 첨단 바이오 이쪽 분야는 이 기업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상태라도 그냥 빨리빨리 상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상의 이런 빨리 호재를 상장할 수 빨리빨리 있는 상장해서 거군요. 빨리빨리 네. 자금을 모집해서 빨리빨리 R&D에 투자할 수 있게. 그렇군요. 근데 홍콩에 상장하면 물론 홍콩 거래소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게 유리하는 그런 상장 규정을 조금 개정했지만 그래도 네. 글로벌 홍콩에 상장하면 홍콩 현지 자금, 중국 본토 자금 그리고 미국, 유럽의 글로벌 자금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근데 상해 과창판은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 5%도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창업가의 개인 의지. 성향이랑 그래요? 그 홍콩이 커리어랑 좋으냐, 네. 본토가 좋으냐. 왜냐면 네. 모어스레스 창업자는 엔비디아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메타엑스 창업자는 AMD? AMD 네. 출신이고요. 그리고 바이렌은요? 바이렌은 기술자 출신이 아니라 아, 그래요? 법학 박사예요. 법학도예요? 그래서 그 네. 비렌 테크놀로지의 창업자의 이력을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하버드 법학 박사고요. 와. 중국의 그 홍콩 상장사 중에 네. AI 유명한 기업 중에 센스타임. 센스타임. 센스타임 네. CEO 경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법학도인데 센스타임에 다니셨던 네,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귀국하기 전에 네. 월가에서 변호사랑 펀드 매니저 경력이 있고 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네. SMIC 창업자랑 또 다른 창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술자 출신이 아니라 좀 전문 경영자. 사업가 주지. 그러네요. 그래서 좀 물론 이 그 주관 계약사가 이 회사랑 같이 협상해서 과창판에 상장하는 게 좋냐 아니면 홍콩 상장이 근데 제 생각에는 창업가의 그런 개인 의지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렌 테크놀로지는 오늘 한 80% 네.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2위 4개 종목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차세대 반도체 칩 종목으로. 네, 네. 주가를 배제하고 보면 이 세 기업 다 국산 AI 칩 GPU를 비슷하게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이 상장 첫날에 무어스에서는 상장 첫날에 425% 급등했고 메타엑스는 상장 첫날에 699% 급등했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바이런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 초반에 100%, 105%까지 급등했지만 지금 한 8, 90%. 그 앞에 두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첫날 급등세가 좀 약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어스의 강점은
그 엔비디아가 강한 게 칩도 있지만 쿠다라는 생태계잖아요. 근데 모어스가 만든 GPU 국산 칩이 쿠다를 기존에 사용한 그 고객들이 이 모어스 칩을 사용할 때 쿠다랑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엑스도 사실 이 세 기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다 그거보다는 대체로 비슷하게 국산 GPU로 가고 있는 방향. 그래서 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GPU 기업들이 상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로 이 상장사들끼리 우승 열패가 형성돼서 망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고 살아남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정말 제가 듣기로도 이제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막 뭐 좀 해봐라 했다가 나중에 좀 못하는 기업들 다 쳐내고 1, 2, 3등만로 살아남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게 될지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반도체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게 H200 수출 이슈도 그렇고 또 오늘 나온 이슈를 보더라도 이제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을 이제 미국에서 허용해주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네. 뉴스를 봤을 때 앞으로 미중 간의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라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다면요. 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삼성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사실 그 규제를 다 없앤 게 아니라 건별 그거를 그냥 맞아요. 1년 단위로 아주 완화된 거죠. 근데 뭐 네. 완화 안 해준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따옴표가 달린 규제 완화 이 이슈에 대해서 중국 현지 시각은 뭐냐면 미국은 미국의 수요에 따라 이렇게 좀 형식상 완화해 준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플러스 신흥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 시장을 다 화웨이 플러스 그 아까 몇 개 기업에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바이든 말기부터 이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 그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제 때문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현지 업체들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장비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미국의 3대 그 장비 업체가 가장 매출액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 이 세 개 업체에서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그리고 KLA 이 세 기업이 해당 기업인데 이 세 기업이 평균치를 내면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매출이 최소 15% 이상이에요. 30% 이상인 기업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황이 매출의 25%를 트럼프 행정부에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로비에 성공한 것처럼 사실상 그 전에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이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호의를 푼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국 기업을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수위 조절식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H200의 수출 허가를 중국 정부가 언제 어느 시점에 또는 엄격한 조건부가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국이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국산화, 가속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는 변화가 없고 단지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등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실무적으로 아직은 엔비디아 첨단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부로 어떤 적절한 시점에 그거를 수량적인 제한 그리고 엄격한 조건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산 칩 가속화랑 엔비디아 칩 일부 수입이랑 이렇게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번에 장비 규제 완화에 대해서 미국이 뭐 선심 쓰듯 했지만 미국은 그냥 미국의 이익에 맞게 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 미중 관계는 이제 찐닝님을 보더라도 쉽게 완화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분위기도 조금 풀려가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반도체주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내내 급등하고 국경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초까지 하락했잖아요. 근데 12월 하순부터 조금 횡보 또는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저는 반도체주의 그래요? 그 상승 방향성에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비리언 테크놀로지가 홍콩에 상장했고 저번에 12월 5일, 12월 17일에 모어스레스랑 메타엑스가 상장할 때 며칠 정도 그 시장의 자금을 빼앗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장건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면 다른 기존의 반도체 업종의 그러겠네요. 자금 흐름에 안 좋지만 네. 길게는 중국 입장에서 H200 이슈가 있든 없든 수입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국산화 반도체라는 이런 기조랑 이 행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네. 입장입니다.